high-level meetings in China, we should say. Let's start with 미국 최대 공영방송인 CNN에서 특집으로 전 세계에 퍼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그중 제일 화제가 된 건 한국에서 벌어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행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뉴스는 단 4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동시에 전 세계가 분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 외국인 단체 관광센터는 앞으로 절대 중국인 관광객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대로 두다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절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내가 다 화가 나고 무섭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자국 여행사의 외국인 단체 관광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완전하게 개방한 건데요. 동시에 자국민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며 60개국을 자국민 단체 관광 시범 국가로 지정. 코로나로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도 전면 재개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공식 석상에서 모든 여행사들의 입국 외국인 단체 관광 영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권과 호텔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외국인 단체 관광 사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 여행사와 해외 여행사를 지도해 관광 노선 설계 및 이행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들어와 끼치는 그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중국인들의 민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중국 관광객들의 소식을 전하던 CNN 앵커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하는 일이 생방송에서도 찍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한국의 항공유 숙박업소에 묵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25일간 한국의 독채 숙소를 예약해 무려 120톤에 달하는 물을 쓰며 가스도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양의 5배를 넘게 쓰고 가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중국인들의 숙박 계약이 만료되기 나흘 전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다는 가스검 침원에 연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계량기를 보니 평소 사용량의 5배가 넘는 645르베가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불이 다 켜져 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창문을 다 열려 있었다. 절대 가스 누수가 아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당 여행객들이 머무는 동안 물 사용량은 120톤을 넘었습니다. 이는 물을 쉬지 않고 6일 내내 틀어놔야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가스 요금 486달러와 수도와 전기 요금 151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입실 3일 전 집주인에게 입실 취소를 문의했고 집주인이 거절했더니 숙박 어플의 기존 프로필 사진을 급하게 바꾼 후 집안에 CCTV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숙소 외부 CCTV를 살펴보니 두 사람이 숙소에 머문 것은 불과 5일 정도였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 모든 짐을 싸서 나간 뒤 3, 4일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게 전부였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이미 출국을 한 상태였고 답변도 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중국인들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에서도 이미 몇 차례 들린 적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가며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와 실수에는 엄격하지만 자국민들의 관광 문화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가 화제가 되자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던 캐나다인 줄리아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하소연하며 쓴 글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5년간 영어 교육을 했던 줄리아입니다. 지금은 캐나다로 돌아와 알버타 대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해당 뉴스를 보니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마 6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국제학교에서 외국에 나가 교육을 지도할 선생님을 3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미국에서 바쁘게 사업을 진행하시던 중이라 오랫동안 출장을 가는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건도 아주 좋았는데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나 교통비는 기본이고 제가 머무는 숙소 비용까지 80%가량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평소 좋은 교육평가를 받고 있던 저로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는 독일과 호주, 한국, 일본 4군데였는데 전 어릴 때부터 꼭 가서 살아보고 싶었던 독일과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모든 지원자들의 희망 장소였던 한국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뒤 곧바로 한국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보름간 호텔을 잡아줄 테니 제가 머물 방을 구하라고 하더군요. 보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의 호텔비는 제가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학교 근처는 깔끔한 방이 많은 반면 상당히 좁은 면적과 높은 가격대였고 밤에는 많이 시끄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조금 거리가 있는 방은 조금 노후된 건물이라 실내가 깔끔하진 않지만 아주 넓고 주위가 조용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운동도 할 생각이었고 평소 방의 면적과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지라 당연히 넓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다 집주인이 젊은 여자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 머무는 동안 생기는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입주 날짜를 잡았고 아무 문제 없이 시작될 한국에서의 삶에 행복했지만 곧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입주해야 할 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일을 예정보다 조금 더 늦춰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해당 비용과 금액은 본인이 지불한다며 미안하다는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도 지치고 시간도 없었던 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겨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에 거주했던 중국인들이 친 사고였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국인이 집주인 몰래 지인 2명을 더 데려와 산 것도 모자라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당 중국인이 짐을 빼고 집에 들어가 보니 본인이 쓰던 가구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건 기본이고 곰팡이와 벌레들이 보였는데 분명 멀쩡했던 집이 바퀴벌레 소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락해보니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닿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골에서 자랐던 전 벌레를 그닥 무서워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모양의 벽지를 붙이고 월세를 조금 깎아주는 조건으로 해당 집 청소를 도와주고 제때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물 집이라 처음부터 꾸미는 게 좋기도 했고 나이대도 비슷해 보였는데 집주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며 느낀 건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인은 아예 위생관념이란 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 집주인이 엄청난 거금을 들여 벌레 퇴치 업체를 불렀지만 그래도 깨끗했던 건물에 벌레가 자주 보이기 시작한다며 속상해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전 아직도 그 집주인분과 연락하며 간간히 한국에 가면 만난답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통하는 게 많았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뉴스를 접하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다른 나라 숙소에 머물게 된다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에는 달린 외국인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호주에서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안 받습니다. 저희 옆집에서 중국인이 머물다 간 숙소 청소비로만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인이 썼던 호텔의 물건은 쓰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을 끓이는 전기포트가 있죠. 거기다가 양말을 삶아서 빨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중국 관련된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누가 봐도 보복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조약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앞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런 행동은 나라를 망신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실제로 호텔도 중국인 손님은 가려받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저런 사람들은 어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 여행을 간 거면 출국을 아예 못한 것도 아니고
굳이 환불이 안 된다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예전 한국에서 중국인이 객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 배수구를 막아놓고 샤워기를 튼 채 퇴실해 복도가 물에 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민폐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